그들은 앞으로 더욱 더 한국에 의지하지 않으면 국제간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일본산 전기차는 성능이 떨어지고 중국산 전기차는 폭발 화재 위험이 크다. 전기차 시대에는 일본과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기술은 알아줘야 한다. 이제 바퀴 없는 차를 개발 중이다. 과거사를 인정 않는 일본과는 아직도 전쟁 중이란 걸 감안하면 자동차에서 일본을 이기는 건 우리 군이 열도를 완전히 점령한 것만큼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혼다에 이어 도요타까지 한국에게 손을 벌리자 일본이 뒤집히고 있어 화제입니다. 현재 도요타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받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연내 배터리 공급을 위한 MOU를 맺을 것이란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파나소닉과 함께 한국을 잡으려던 계획이 수포가 된 상황인데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이유가 드러나 외신까지 크게 경악하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대위기 상황.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요타는 1997년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면서 배터리 제조 능력을 자체 구축해온 바 있습니다. 파나소닉과 합작사 PV를 설립해 기술을 내재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파나소닉과의 또 다른 합작사 프라임 플래닛 에너지 솔루션을 세워 한국을 추격하려 했습니다. 작년 7월 반갑 배터리 전략을 공개하며 LG 에너지 솔루션을 잡겠다고 한 것도 이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도쿠시마와 히메지 등 4개 지역에 공장 건설을 계획했고 중국 다롄에도 공장을 세워 배터리 생산 원가를 절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들려온 놀라운 소식은 도요타를 더욱 다급하게 했습니다. 지난 8월 LG 에너지 솔루션과 혼다가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던 것입니다. 혼다 CEO는 직접 한국을 찾아와 합작사 설립에 5조 원대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지분 또한 LG 측이 51% 혼다가 49%로 한국에 더 유리한 구조였죠. 세우기로 결정됐는데 논증은 약 40GWh 규모가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진행해 2024년 말부터 배터리셀과 모듈 양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혼다는 미국 현지에서 12곳의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한국 업체와의 협력이 절실했던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LG와 혼다가 미국에 5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약속을 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혼다의 행보는 도요타가 결단을 내리는 데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외신들 또한 LG에너지 솔루션이 도요타에도 배터리를 팔게 됐다며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배터리 기업 파나소닉이 지워지고 있다면서 말입니다. 도요타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종을 출시하고 연간 35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파나소닉 이상의 배터리 공급처가 필요했고 최적의 기업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을 낙점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8월 말 도요타는 미일 양국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4천억에는 일본 국내 배터리 공장에 투입되고 3,300억에는 미국 공장 건설에 쓰겠다는 것이었죠. 생산 합계치는 최대 40GWh 규모를 추진했던 상황입니다. 이는 혼다와 LG 측의 합작사 설립 발표 후 이틀 만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타 완성차 업체들이 한국 배터리사들과 합작 공장을 세우는 것과는 달리 도요타는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배터리 내재화를 통해 차별화된 전기차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죠. 2030년까지 배터리 생산 설비에만 2조 엔을 투자해 280GWh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도요타만은 내줄 수 없다며 9조 원에 이르는 보조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배터리 시장을 뺏기면 일본 자동차 산업 경쟁력마저 떨어질까 우려했던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공장 건설비와 설비 투자 지원에 5천억 엔, 니켈 등 배터리 원재료 확보에 3,500억 엔의 보조금을 책정했습니다. 1991년 소니그룹이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한 이후 일본 업체들이 배터리 시장을 주도해왔던 상황을 다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2015년 일본 기업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50%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업체에 주도권을 내준 뒤
대표업체 파나소닉 점유율마저 87%로 내려앉아 버렸죠. 그런데 일본 정부의 노력에도 혼다와 도요타가 한국을 선택하자 기시다 정부가 크게 당혹해하는 상태입니다. 도요타가 추가되면서 글로벌 톱10 자동차 업체 중 9곳의 배터리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자국 부품사를 선호하는 일본 업체들이 LG에너지솔루션과 연이어 손을 잡는 것은 미국 내 생산 능력과 앞선 기술력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세계 최초로 하이니켈 배터리를 양산했고 충전 속도가 대폭 개선된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까지 개발해 내고 있습니다. 또 파우치형, 원통형 등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죠. 그 결과 중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선 점유율 36%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64 GWh에서 2025년 450 GWh로 가파른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2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2025년 이후 해당 지역에서 255 GWh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추려 하는 것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전체 KPI 가운데 북미 지역 비중은 올해 7%에서 2025년 45%로 확대가 예상됩니다. 고성능 순수전기차 300만 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하지만 일본 파나소닉의 미국 공장은 테슬라 기가팩토리 공장 내 한 곳뿐입니다. 파나소닉은 미국의 4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7월 캔자스주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급하게 오클라호마 부근으로 변경하는 등 공장 설립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공장에서 근무할 약 4,000명의 직원을 뽑고 있지만 파나소닉으로 가겠다는 이들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서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내재화를 실현하기에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입니다. 대형 배터리서와 얼마나 빨리 파트너십을 맺는지가 향후 실적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 이후 공격적으로 미국 현지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GM 혼다 스텔란티스와의 합작법인을 통해 미국에만 총 5개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도요타가 해당 자리에 더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파나소닉의 우선순위 또한 도요타가 아닌 테슬라입니다. 도요타와 파나소닉 합작법인이 최근 미국 현지에서 소재 공급 계약을 맺었지만 2025년부터 5년간 연 4,000톤의 탄산 리튬을 받는 것이 고작입니다. 반면 모든 소재 업체들은 한국 기업을 중심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IRA 이후 국내 배터리 업체의 소재 확보 현상을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 업체로부터 황산 코발트 7,000톤과 약 25만 톤에 이르는 수산화 리튬을 공급받고 한국 포스코에서도 양음극재를 7년간 대량 공급받는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21 백악관은 배터리 원료를 미국에서 생산하는데 약 4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한국 및 동맹국들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프라법에 근거해 책정한 보조금 중 28억 달러를 12개 주에 있는 20개 배터리 기업에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의 자체 투자까지 포함하면 약 90억 달러가 리튬과 흑연, 니켈 등 전기차 배터리 원료의 개발 및 생산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정된 20개 업체 중 국내 배터리사에 이미 소재를 공급하거나 예정인 곳도 상당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 천연 흑연을 공급하기로 한 호주 신라가 대표적입니다. 모잠비크에서 광산을 운영 중인 신라는 내년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이 핵심 열쇠를 쥐자 미국 측 인사들도 연일 한국을 방문해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8일 미국 오하이오주 경제개발청은 한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자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오하이오주는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법인 얼티엄 셀즈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또 혼다와의 배터리 합작사 또한 오하이오주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은 GM에 이어 포드에도 대규모 양극재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재 공급망 다변화를 노리는 포드 측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포드 최고 경영자는 지난달 한국을 찾아 리튬과 니켈 등 배터리 광물 분야에서의 협력을 요청했죠.
포스코는 현재 고순도 니켈 및 수산화 리튬의 국내 생산을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미국 포드에 수십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을 계획하자 이는 일본 내에도 전해져 자신들만 뒤처졌다며 크게 한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원 확보에 실패하고 기술력이 낮은 파나소닉을 찾는 이들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은 전고체 배터리로 상황을 역전시키려 하기도 했습니다. 도요타가 1,000건 이상의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를 확보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완전고체 배터리 특허의 40% 규모입니다. 도요타는 작년 9월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 차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고 IG 에너지 솔루션이 해당 기술력마저 능가해버렸죠. 상온에서 총 방전 수명이 500회 이상인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한 것입니다. 500번 이상의 충여 방전 이후에도 80% 이상 잔존 용량을 유지하고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약 40% 높아 기술적 진일보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해당 연구는 최고권료 과학저널 사이언스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포스코 그룹이 완전 고체 소재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미래 배터리 시장에서도 한국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도요타는 자존심까지 접어가며 한국 업체에 발을 걸쳐 놓으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최고의 기술력으로 전 세계를 장악해가는 한국 배터리. 더 높은 성장을 응원합니다. 현재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시행으로 인해 최근 미국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예고해왔던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 전역에서도 엄청난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향후 현대차 공장이 들어서기로 예정된 조지아주가 가장 강력한 반발과 함께 바이든 정부를 규탄하며 나섰는데요. 심지어 매우 이례적으로 다수의 미국 현지 매체들조차 바이든 정부의 이번 정책을 두고 깊은 우려와 탄식이 담긴 장문의 기사를 대서특필할 정도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통과된 IRA에서 오직 북미에서만 만들어진 전기차만 최대 7,500달러, 약 1,000만 원의 세금을 공제해주겠다는 내용의 법안이 담기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같은 법안이 한국을 제외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는 매우 노골적인 차별 정책이었기 때문에 현재 세계무역기구 WTO의 차별금지 규범이나 자유무역협정 FTA의 최혜국대우 조항 위반이라는 역대급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쟁력 강화와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내건 이번 입법 드라이브는 한국, 일본, 유럽, 연합 EU 등 동맹에 대한 차별과 소외로 엄청난 역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불과 3달여 전 미국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감행한 한국 기업에 결코 실망하게 하지 않겠다며 호언장담을 쏟아내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과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현재 당사자인 현대 기아차는 물론 우리 정부와 국민들까지 모두 바이든 대통령의 배반 행위에 대한 엄청난 규탄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정부와 현대 기아차는 미국에서 전기차를 살 때 주는 약 1,000만 원 상당의 보조금 지원 대상을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로 한정한 법안에서 한국 등 대미 FTA를 맺은 국가로 수정시키겠다는 등의 적극적인 외교전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선 전기차 보조금은 전체 법안 내용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데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 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갑자기 예외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 연말에나 착공이 시작돼 2025년 완공 예정인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은 앞으로 최소 2년 반 동안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이는 조지아 공장의 55억 달러, 우리 돈 7조 2천억 원 외에도 오는 2025년까지 미국에 모두 10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현대차그룹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결과이죠. 더욱 심각한 문제는 WTO 규정과 한미 FTA 위반이라는 우리 측의 강력한 반발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별다른 반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는데요. 심지어 최근 백악관 대변인이 직접 한국 국민의 분노를 충분히 안다고 전할 만큼
국내의 분위기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막 통과된 법을 다시금 개정해야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서 당장은 특별한 조치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분야에서는 한국 업체가 피해를 보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 사안을 보다 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배터리나 태양광 등 다른 다수의 분야에서는 한국 업체가 압도적인 이익을 얻는 만큼 전체적인 측면에선 한국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추산액까지 제시한 것은 아니었지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언뜻 듣기엔 이러한 미국 측의 주장이 그럴듯해 보일 수 있지만 미국이 간과한 치명적인 오류가 한 가지 있습니다. 국가 간 경제 교류에서 완벽하게 서로가 윈윈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 역시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일부 손해를 보는 분야가 생기는 건 역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이익 역시 국가적 규모의 약속에선 최소한의 규범과 상호 신뢰를 깨는 것은 결코 안 된다는 불문율과도 같은 약속이 존재해왔고 심지어 그 상대가 오랜 동맹국이라면 절대로 행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커진 배경에는 미국이 WTO 규정과 한미 FTA 같은 양국 간 교류의 원칙을 무시했다는 점이 깔려 있는데요. 동맹이기 때문에 이를 믿고 거액의 투자까지 했는데 정작 나중에는 원칙에도 맞지 않는 일을 힘으로 밀어붙여 손해를 보게 만들었다는 불쾌함이 여론을 자극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일에 여론이 이렇게 편들고 나서는 일은 흔치 않은 상황인데요. 이에 미국도 늦게나마 상황 파악을 하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이 문제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히는 등 나름 성의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실질적인 법 개정 없이는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에 돌연 현대차 공장이 들어설 조지아주가 가장 앞장서서 바이든 정부를 규탄하며 나섰는데요. 조지아주 연방 사선 의원인 버디 카터 하원 의원은 새로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하원을 통과한 직후 연단에 올라 이는 현대차의 조지아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매우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IRA 법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번 법안이 현대차 조지아주 공장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무려 8천여 개 이상의 일자리를 모두 망쳐버릴 것이라고 분개하기도 했는데요. 덧붙여 이번 법안은 미국의 주요 전략적 무역 파트너이자 오랜 동맹인 한국을 아무런 설명조차 없이 배제하며 차별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카터 의원은 최근 다수의 미국 현지 매체들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사실 인플레이션 증축법과도 같다며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당장 중국산 핵심 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미국의 세금 혜택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오직 미국에서만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기로 결정한다면 당장 엄청난 비용 상승은 물론이고 원재료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도 지연되고 있는 친환경 정책에 오히려 역행하는 꼴이 돼버릴 것이라는 우려는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이에 카터 의원은 현대차가 공장을 완공하는 2025년까지 IRA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을 유예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는 한편 미국 내에서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한국과의 경제 안보 동맹이 급격하게 삐걱거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은 비단 카터 의원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최근 로이터 CNN 등 다수의 주요 외신들에선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발효로 인해 한국이 받은 충격을 일배신을 당했다라는 말로 표현하며 매우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의 주요 언론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현재 중국과의 전기차 전쟁의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할 수 있는 북미로선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과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한국의 배터리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려하며 나섰습니다. 매체는 이러한 이유로 최근 미국과 캐나다의 유력 정계 인사들과 주지사 등이 연이어 한국을 방문해 K배터리 유치 경쟁에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CNN은 바이든 행정부가 IRA를 통과시키면서 사실상 중국 내수를 제외한 나머지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배터리 업계와의 발빠른 협력을 위해 연일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노골적인 요구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